사업을 시작할 때나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자금이 필요한데 어디서 못 받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누구는 어떻게 얼마나 받았다. 아니면은 했는데 안 됐다더라. 이런 카더라 소식만 가득하고 막상 속 시원하게 내가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것만 아셔도 대표님 사업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업만사성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뭐 잘 되거나 힘들거나 어떤 경우더라도 이 돈, 자금은 꼭 필요하신데요. 이 자금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R&D 자금부터 뭐 무상지원금, 사업자 대출, 바우처, 뭐 그 중에서도 모든 대표님들이 적용될 수 있는 정책 자금, 사업자 대출이죠.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시면서 대표님의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쭉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기관이든 안 되는 업종들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화면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딱 한 번에 이해 가실 거예요. 보증 제한 업종인 유흥주점업, 뭐 부동산업, 담배, 금융, 보험, 다단계 이런 업종들은 어느 기관을 가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실 그런 기관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기술보증기금인데요. 기술보증기금은 단어 그대로 기술을 평가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해당 보증서류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중점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벤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 두 번째는 기술 인증 획득 기업. 세 번째는 기술 관련상 수상 기업. 네 번째는 기술 개발 사업 수행 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 기업. 다섯 번째는 다음 업종 영위 기업 중 기술 사업 평가 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이렇게 딱 봐도 기술력이 좋은 업체들도 해주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업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 뭐 이를테면은 종이를 활용을 해서 박스를 만드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을 활용하거나 뭐 식품, 사출, 이 밖에 이런 제조업들이 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제작업, 시각 디자인업,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 개발, 뭐 게임, 전시행사 대행, 또 환경 정화 및 보건업, 건축시설 서비스업 등 정말 다양한 업체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대부분의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표자나 기업의 신용 점수가 낮더라도 기술 평가가 좋다면은 좋게 평가를 받아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대신에 기술 평가를 자신 있게 받을 수 있는 업체라면은 신용보증 기금보다는 기술보증 기금을 이용하시는 게 보다 유리하십니다. 자, 다음은 신용보증 기금인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신용을 평가해서 보증을 해주는 기관으로서 기술 평가보다 더 많은 업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도소매업, 건설업, 프랜차이즈업 본사, 전문직 자격증, 의사나 변호사 같은 분들, 그분들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항목이 대표자의 신용, 기업의 신용 재무제표에 확인할 수 있는 뭐 자본 자산, 현금 회전 비율, 뭐 이자 보상 비율 이런 다각적인 내용들을 평가해서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도 환영을 해요.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금 중에 선택해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님의 신용 점수가 낮고 기업의 신용 점수가 낮다면은 아무래도 기술보증기금 쪽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대표님이나 기업의 신용이 좋다. 그러면은 신용보증기금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적으면은 보통은 재단에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어도 연매출이 한 10억 정도 되는 10억 이상이 되는 기업이라면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보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게 신용보증재단인데요.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보통 최대한 1억 정도까지 보증이 가능하고, 위에 언급했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당연히 보증 대상 업종이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탁소라든지 운수업, 소매업 이런 업종들도 재단을 통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가, 신용보증재단을 먼저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이나 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기술보증기금이랑 신용보증기금을 먼저 이용하시고 그 후에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중진공인데요.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줄임말인데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한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청 권한의 부여 여부인데요. 과거에는 선착순 신청으로 인해서 부여받는데 보다 용이했지만 지금은 선착순이 없어지고 지역별로 한 2일의 기간을 주어서 기간 내에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상대평가를 통해서 부여할지 미부여할지를 정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중점 지원 분야의 경우 연간 예상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필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 분야, 뿌리산업 분야, 초격차 신사업 분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지역 주력 산업에 해당되는 업종들은 직원 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점 지원 사업이 아닌 업종의 경우에는 1년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연매출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금을 신청할 때부터 자금의 종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7년 미만이냐 이상이냐로 나뉘는데요. 7년 미만의 경우에는 창업 기반에 좀 해당이 돼서 우리가 기술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저작권 등록, 특허, 실용신안, 벤처, 이노메인, 자체 기술들, 또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기술들, 이런 것들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좀 선정이 자주 되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7년 미만인 경우에는 충분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년 이상의 경우에는 신성장 기반 자금에 해당이 돼서 혁신성장 지원이라든지 협동화 자금, 제조 현장 스마트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면은 충분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에 해당하면은 또 지원도 할 수 있고요. 제도약 지원 자금으로서 성실 실패 기업에 대해서 신용 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또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용 회복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하거나 일시적인 경영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들에게도 지원해주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있으니까 현재 대표님과 회사의 상황을 점검하시고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가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서 좀 플랜을 세우시는 게 앞으로 사업 성장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진공의 경우에는 매달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하고 서류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신청 기간 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우리가 보다 많은 점수들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진공인데요. 소진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해서 이름대로 소상공인분들을 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중진공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업체들도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곳이 바로 소진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진공과는 반대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들, 뭐 제조나 건설, 운수, 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인 미만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근로자 수가 정해져 있고요. 매출도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매출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중진공에 접수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진공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진공의 경우에는 직접자금과 간접자금으로 나뉘는데요. 직접자금은 소진공 자체에서 해주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접자금은 기금, 재단에서 보증을 받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쿠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들이 가끔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간접자금으로 신청하고 대리대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은 요 금액이 써 있어요. 그게 대출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금액까지는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인서에 불과하다는 점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진공도 중진공과 마찬가지로 신청할 때부터 자금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간접자금은 소상공인 특화자금이라고 해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이분들 대상이고요. 또 청년 고용 연계 자금,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만 39세 이하의 대표 아니면은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긴급 경영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 피해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 신용자의 금융권, 비금융권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 줍니다. 직접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혁신형, 두 번째는 일반형. 첫 번째 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라고 해서 뭐 수출, 매출 신장, 스마트 공장, 그리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그리고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술 온라인 활용 기업, 그래서 뭐 VR, AR, 3D,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로봇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스마트 기술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나서 뭐 생산이나 유통, 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에 해당하고요. 온라인 활용에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활용해서 영업하는 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또 100년 소공인, 100년 가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요분들은 또 창업 소공인에 해당하고 여러 가지 항목들에 해당하면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보증기금, 두 번째는 신용보증기금, 세 번째는 신용보증재단, 네 번째는 중진공, 다섯 번째는 소공인. 이 5가지를 쭉 보시고 본인의 회사가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시다가 우리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조금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게 있으시면은 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만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